자, 안녕하세요. 저는 태자첨사공 27세손 이원입니다. 소집하는 삼척공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정기총회 감사 보고에 관해서 두 차에 나누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처분 즉시 항고 기각과 증거 보존 신청에 따른 종중에서 제출된 위임장 검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 즉시 항고 기각권과 증거 보존 신청 위임장 검토, 가처분 즉시 항고 기각과 그에 따른 문제점, 이것이 가처분 즉시 항고가 기각되었는데요. 기각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 증거 보존 신청을 해서 이 증거의 자료들이 이 법원에 소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점이 변호사의 잘못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 변호사의 잘못이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잘못이 되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증거 자료, 위임장 관련 자료인데요. 그러니까 제출된 위임장 관련 자료, 이 검사에서 드러난 점,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2022년 4월 21일 매각총회의 위임장 접수 현황, 이것이 총회 날 위임장 접수를 했잖아요. 그 접수 현황에 대해서 요거를 제가 조금 보존 신청에서 제출된 것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안 됐어요. 지금 그 부분은 좀 생략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증거 보존 신청에서 위임장 관련 증거 자료, 인감 증명서에 매각 반대 문구가 기재되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1725장이 종토 매각 반대라는 문구가 기재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총회 날 종토 매각 반대표가 1017장이었습니다. 1017장인데 종토 매각 반대 문구는 1725장이 현재로서는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거의 이게 얼마입니까? 700장 이상이 지금 이제 종토 매각 찬성종에 갔다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김진일이가 편취한 위임장을 매각 찬성에 사용한 조력자들, 이 조력자 가담자들이 6명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위임장 숫자까지 다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누가 했는지 다 드러났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게 최초의 위임장을 해주신 분들의 명단을 전부 다 제가 하나하나 다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게 가담했는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이들 모두 고소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대책에 대해서 재항고를 할 건데요. 가처분 신청이 종토수호위원회 위원장 수연스님이 선임한 변호사의 의견으로 이분이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라 이렇게 해서 그쪽에는 재항고를 하는 걸로 하고, 바른법무법원에서는 재항고를 하지 않고요. 여기에 가처분 신청을 다시 할 수 있다. 이게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할 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처분 신청을 다시 하는 걸로 하고 동시에 본안 소송을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종중집행부의 최근 어떤 비위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원래는 계획이 그 증거 자료들 총회 당일 총회 전날까지 제가 위임장을 하나 짓게 한 그게 있었습니다. 그 짓기표를 좀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증거 보존 신청에서 제출된 위임장 그 접수 명단 이것도 좀 보여드리고, 또 즉시 항고 기각 결정문도 조금 제가 읽어드리고, 또
증거 보존 신청에서 제출된 위임장 증거 자료들 이것도 좀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이사회의 녹취록에 대해서 이사회 녹취록에 대해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읽어드리고 보여드리고 이렇게 차근차근 말씀드리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좀 시간에 쫓겨서 증거 자료를 정밀 검사하고 또 그 다음에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좀 제가 좀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보여드리지 못한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유튜브 방송으로 같은 일가를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타성들이 보기에는 몹시 좀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종토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자와 조상님을 능멸하는 자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종원들에게 알릴 수단은 이 유튜브 방송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2022년 4월 21일 종중총회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4월 21일 총회 전날 저희가 예상 직계표가 종통매각 반대하는 것을 매일매일 제가 좀 철저히 집계를 했습니다. 그것이 2,458표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좀 자세히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총회 전에 매일매일 철저히 집계를 했는데 예상 집계는 2,400표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별자공파 317표를 합하게 되면은요, 1,453표가 빠지고 나니까 결국 1,017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진희를 통해서 저쪽에 이렇게 편취해 간 위임장이 1,136장이거든요. 그래서 317장하고 이거 합하게 되면은 1,453표가 됩니다. 그 표가 좀 더 빠지고 나니까 1,017표가 되었습니다. 이 별자곰파 317표는 참 이것에 대해서는 별자곰파 종중집행부는요, 별자곰파 명예를 정말 실추시켰기 때문에 별자공파 종원들로부터 아마 심각한 비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별자공파 답지 않게 조상님께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 저는 별자공파 관이 형님이 주신 자료를 통해서 별자공파 선생님들에 대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정말 자라온 조상님을 계시는데 이런 짓을 하다니까 조상님을 능멸하는 짓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회주의자라고 소신 없이 지금에 와서 다 드러날 것을 그런 짓을 하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마 종원들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총회 날 김진일로 통해서 그 위임장을 편취해 간 그 위임장이 어떻게 되냐면은 진사공파 782장이 갔고요. 그다음에 장려공파 354표를 합해서 1,130표가 김진일이가 편취해 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법원에 이창희, 이용민 고민인들이 사실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창희, 이용민 고민님께 주신 분들, 그분들이 모두 5분들인데요. 그분들로부터 다 사실 확인서를 받아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녹취록 등 여러 가지 충분한 증거들을 냈습니다. 제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내용의 일부를 좀 보면은요, 제가 이제 이런 내용을 이렇게 썼는데, 저희는 이 사건에 대해 소명 자료를 충분히 갖추어서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김진일에 관한 녹취록 2개를 제출했고, 또 김진일에게 준 위임장 1,130장을 받은 최종 단계인 2인 이창희, 이용민 사실확인서 2통. 세 번째는 그 이전 단계에 종통매각 반대 위임장에 대한 사실확인서 그 이전 단계예요. 이창희, 이용민 고문님께 이렇게 주신 그 종원들, 위임장을 주신 분들, 그분들을 5분한테 사실 확인서를 모두 받아 제출했습니다. 네 번째는 종토 수요인의 총무 이원희가 총회장에서 발표한 녹취록 및 또 사실 확인서도 제출했고요. 5번째, 총회장에 참석한 종원의 총회 현장 사실 확인서,
이것도 5통을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진일이가 위임장 비용을 보낸 계좌 이체 내역도 다 보냈습니다. 예, 위의 소명 자료를 잘 살펴보시면은 부정한 방법에 의해 매각총회가 가결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러한 어떤 내용들을 핵심적인 걸 탄원서에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종중의 채무자 측에서는 김진일로부터 위임장을 전혀 받은 바가 없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했습니다. 매각 찬성에 간 것이 명백한데 이것을 아무리 부인하려고 애써도 소용이 없을 겁니다. 증거들이 충분히 갖춰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범죄 행위를 해서 종토를 팔아먹는 자들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뻔히 다 드러날 것을 정말 무모하고 마구잡이식으로 감행한 무식한 자들입니다. 아무리 타락하고 돈에 환장한 자들이라 해도 뻔히 드러날 걸 가지고 정말 후환이 두렵지 않는가 봅니다. 제가 수사 중이라 사실들을 여태까지 좀 말하지 않았는데요. 일부 사실들을 조금 알려드리면은 그 녹취록에 있는데요. 그 녹취록을 그대로 보면 김진일은 위임장을 매각파에게 넘겨주면서 알아서 찬성해라, 또 매각하게 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위임장을 누구에게 줬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법정에서 밝히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녹취록들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자, 김진일로부터 위임장을 매수한 종중 회장은 독약을 덥석 삼켜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예, 증거보존 신청에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자, 명백한 범죄 행위에 의해서 매각총회가 가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불법을 용인할 수 없고 민형사가 진행되고 있고 범죄 행위가 드러나 관련자는 법적 단죄를 받아야 하고 총회가 원천무효가 되어 종토를 지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즉시 항고 기각 결정 소식을 제가 이렇게 접하면서 제가 겪은 것을 좀 그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이 언제냐 하면은 2022년 12월 14일입니다. 12월 14일 기각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날 이제 기각되었다는 게 왔는데요. 예, 소식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뜨끔하고 정말 철렁했습니다. 예, 나름 인용될 것이라고 확신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증거보존 신청이 인용이 되었으면 증거를 확인하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왜 그렇지 않았을까? 참으로 판사에 대해서 괘씸했습니다. 저는 좀 망연자실했습니다.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정말 법원 앞에 가서 할복할까 이런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증거 보존이 인용되었으니 이것을 가지고 즉시 항고를 하면은 인용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본안 소송으로 가지 않고 즉시 항고를 했는데, 그리고 또 재판부에서 증거 보존이 인용되었으니 증거가 제출되면은 그것을 반영하여 결정을 내려달라고 준비서면과 참고서면에 이게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또 재판부가 약 6개월이나 기다려 왔는데 왜 증거를 보지도 않고 결정을 내렸는가? 굉장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정문을 보내달라고 바로 재촉을 해서 약 2시간 후에 결정문을 받아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접했습니다. 재판부 결정이 나기 약 한 달 보름 전에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큰 사고가 생겼구나 생각하고 누가 문제가 있는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호사의 잘못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법무법인이 증거 보존 신청을 했고 그러면 증거를 제출했다는 것을 변호사가 우리들에게 전달해 줬어야 합니다. 우리 쪽에서는 이렇게 알 길이 없습니다. 변호사가 우리한테 전달해 줘야 되는데 변호사가 그거를 모르고 놓쳤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알고 보니까 2014 12월 그러니까 2022년 12월 14일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약 한 달 보름 전에 2022년
11월 1일자로 증거를 제출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알려주지 않아서 재판부는 증거 없이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11월 1일 날 제출했고 결정문이 12월 14일에 났으니까 약 한 달 14일 전에 증거를 제출했는데 이를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이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정말 이거를 어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으로 난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좀 결정문을 좀 읽어 드리려고 했는데 좀 그거는 시간상 좀 너무 길어서 빼도록 하고요. 자, 이러한 사실을 파악한 후에 바로 법무부인 담당 변호사에게 알렸더니 자기네들도 결정문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파악한 후에 연락을 주겠다 하더니 12월 19일 월요일에 대책회의를 하자고 해서 우리 몇몇 종원들과 바른법문에 가서 만났습니다. 변호사 측에서 잘못했다고 시인을 했고 일단 위임장 관련 자료 전체를 조사한 후에 책임을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위임장 관련 자료를 엑셀 작업을 하는데 일주일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그동안의 증거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김진일이가 편취한 위임장을 누가 위임 행사했는지 다 드러났습니다. 6명이 나누어서 위임 행사를 했고 몇 장 했는지도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 위임장을 해주신 분들 그 명단을 다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연락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대조를 통해서 전부 다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중대 범죄 행위의 조력자, 가담자들입니다. 일단 우리가 위임장 관련 자료를 정밀 조사를 일단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증거자료, 위임장 관련 자료 검사에서 드러나면 증거보존 신청에서 위임장 접수 현황 표를 그 종중이 제출한 그거를 좀 자료를 좀 보여드린다는 거 했었는데요. 그거는 생략하고요. 위임장 관련 자료, 매각 반대 문구가 기재된 위임장이 1725장, 여기에서 다 드러났다고 했죠. 실질적으로 투표된 거는 1017장인데 다행히도 우리가 종토 매각 반대 문구가 1700이니까 약 700장 이상이 지금 이제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거의 안 쓴 분들도 많지만은 어쩌다가 우리 다행히도 종토를 우리가 참 구하려고 하는 건지 조상님이 도운 건지 1720, 700장 이상이 되고, 그래서 710장 정도가 매각 찬성 쪽으로 이렇게 갔다. 이것만 해도 입증이 되고요. 안 쓴 분들도 많은데 어쨌든 확인이 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김진희가 편취한 위임장을 매각 찬성의 위임 행사를 한 자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6명이 나누어서 위임 행사를 했고 몇 장 했는지도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위임장을 해주신 들 명단을 전체를 다 김진일한테 간 위임장 명단들을 다 제가 입수를 했다고 말씀드렸지요. 이외에 세 가지 증거들이 다 드러나니까 우리는 모든 소송에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백한 증거들이 다 나타났으니까요. 자, 저들은요 참 한심한 것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했지요. 우선 급파대로 일시적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르면 하늘이 보이지 않겠지요. 그러나 수사에 의해서 다 드러날 겁니다. 정말 한심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좀 완전 범죄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덮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봅니다. 정말이지 범죄 행위에 의해 종중 토지를 팔아치우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어찌 이런 일을 무모하게 마구잡으로 감행할 수 있을까요? 정말 무식한 중대 범죄 행위의 조력자들, 가담자들 모두 처벌을 받아야 할 겁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은 정말로 하수인 역할을 철저히 한 자들이라고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가담자들은 행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받을 거고요. 그리고 민행사에서 증언되었을 겁니다.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자신의 신상을 위해서 나을 겁니다. 어설프게 거짓말 하다가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에 빠질 것입니다.
처음 위임장을 해준 들로부터 김진일에게 이르기까지 전달 경로를 모두 입증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관이 아무리 써갔다 해도 그리 쉽게 뜻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뭐 돈으로 백으로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본데요. 우리는 끝까지 갑니다. 결국은 사필 규정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부정한 짓을 해서 종토를 팔아치우러 가는 거죠. 뭐 사소한 실수를 한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도 자기들이 아주 성한 줄 아는 거 봅니다. 대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항고를 하는데요. 종수위원장 수연 스님이 따로 변호사를 선임한 분이 여기 재항고를 하는 편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분의 의견을 따라서 그쪽에서는 재항고를 한편 하고요. 그 다음에 바른법무부에는 가처분 신청을 다시 하면서 본안 소송을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종중 집행부의 최근 비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2022년 4월 21일 종중토지 매각총회 위임장을 김진일이가 불법으로 편취했으며 종중 입원은 불법으로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민형사소송에서 가려질 것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도 참 결정적이고 중요한 부분인데요. 2022년 5월 13일, 여기 아까 말씀드린 4월 20일이니까 약 한 달 후잖아요. 이사회 보고에서 종중 회장이 2억 1,560만 원을 위임장 비용을 사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렇게 보고했는데 종중의 채무자 측의 준비 서면에서 저희가 이걸 녹취록을 이렇게 했는데 뭐냐면은 증거 자료로 보냈는데 종중 채무자 측의 준비 서면은 정체불명의 녹취록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녹취록을 좀 정확하게 다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일부만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녹취록 내용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2020년 5월 14일 이사회 보고의 녹취록에 회장이 발표했는 내용을 보면은 회장이 보고한 내용 보면은 이걸 그대로 녹취록의 일부입니다. 그 다음에 2억 1,560만 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난 총회 임시총회의 위임장 비용 총회 비용에서 7만 원씩 드린 돈입니다. 그러니까 위임장 비용으로 7만 원씩 드린 돈입니다. 그것이 2억 1,560만 원입니다. 그걸 어떻게 했냐? 차입해서 또 반복에 차입해서 드린 돈이 이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보세요. 종중 토지를 매각하는데 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위임장 비용으로 뭐 1인당 7만 원씩 줬다. 그걸 2억 1,560만 원을 사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명백하게 불법이고 횡령이잖아요. 이게 우리 종토 매각 반대 종중 공금을 공정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사용했는 자체가 이것이 배임이고 횡령입니다. 이것도 형사 고소를 하여 심판을 받게 할 것입니다. 고소장을 지금 작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2022년 11월 1일 이사회에서요. 이사 21명에게 20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이사회 때마다 이사들의 교통비를 20만 원씩 주고 별도로 200만 원씩 주었다는 겁니다. 종토를 팔아먹는데 수고했다고 200만 원씩 교통비를 주는 것입니까? 종중구역이 무슨 근거로 가지고 이렇게 돈을 주는 겁니까? 200만 원 곱하기 21이면 4,200만 원입니다. 엄청난 큰 금액입니다. 4,200만 원을 종중구역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4,200만 원을 돈을 쓰는 겁니까? 완전히 이게 뭐 종중에서 그 이사들 입막음용인가 봐주죠. 이것도 사소한 일이 아니라 종중의 근간인 종토 매각을 두고 이따위 짓을 한 자들입니다. 이 부분도 고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배임과 횡령 및 뇌물로 고소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2022년 11월 28일 정기총회 감사 보고에서도 많이 드러났고요. 그 다음에 그 두 차례 이사회를 통해서도 잘 드러났습니다. 이사들은 이렇게 엉터리 보고하는 것을 듣고 보면서 지적 한마디 못하고 들러리석이나 하수인 역할을 했습니다. 위임장을 말이요.
정기총회에 나와서 들러리 역하는 것을 우리는 실질적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이사들은 위임장 부정행위를 뻔히 알고도 외면하는 이사들 모두 다 그렇습니다. 범죄 행위에 가담하여 하수인 역할을 충실히 하는 그런 이사들, 돈으로 덮을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많은 돈을 주고 유능한 변호사를 사면은 덮을 수 있을 것이다 기대하는 것 뜻합니다. 이사들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이 정도일까요? 돈에 눈이 멀어서 정말 비열하고 야비한 자들입니다. 참 문제 제기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사들은 뭐 하는 자들입니까? 네? 이사들은 소신이냐 정의감은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이사들이 집행부의 문제점을 좀 추궁하면서 또 견제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타락한 이사들이니까 우리가 아예 기대하는 자체가 잘못일 수 있습니다. 한심한 자들이 이사가 되어 종원들을 완전히 기망하고 배신하고 판찬 자들이 종중을 망치는 자들입니다. 어두렁이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는지 정말 후한무치한 자들입니다. 자손이 무섭지 않는가 봐요. 조상님이 무섭지 않는가 봐요. 자, 지금껏 종중회장 일당은 얼마나 거짓된 말을 했는지 여실히 다 드러났습니다. 그것들을 대충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처음에는 2019년도에 종중 토지를 이렇게 파는데 왜 팔려고 하느냐니까 빚이 많아서 팔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 사회가 감사 보고 있는 데서 다 드러났잖아요. 보증금 약 48억이 있다는 거 이거 외에는 없었습니다. 이 48억이 종금은 이거는 빚이 아닙니다. 이거 30년 후에 돌려주는 보증금입니다. 30년 후에 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39억 차입금은 2019년부터 세인으로부터 그 비자금을 받아 쓴 겁니다. 종중 토지 매각한다고 총회 열면서 그동안 매각 총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쓴 돈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도 원칙적으로 차입해가 쓰면은 총회 의결을 받고 이렇게 받아 써야 되는 겁니다. 총회 의결도 없이요. 네. 이 종중 이사회는 거의 결정권이나 이런 어떤 심의 의결을 하고 이런 정도는 있지요. 이것이 종중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새빨간 거짓말로 종원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취득세를 이제 와서는 또 이제 취득세를 낼 돈이 없으니까 종토를 팔아야 한다고 말을 계속 바꿔가면서 구실을 댑니다. 이제 와서는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제세공과금은 세인이 부담한다고 이렇게 분명히 했고요. 또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변호사가 취득세는 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자문서를 받았으면은 세인하고 다투어서 우리 권리를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저 세인과 결탁되어 있으니까 세인이 하자는 대로 하는 자들입니다. 뒷돈이 의심되지요. 세인이 망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이런 소리 하잖아요. 세인이 망하면은 종토가 날아가기 때문에 팔아야 한다. 얼마나 황당한 궤변을 이렇게 늘어놓고 있습니까?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요. 또 이제 와서는요. 현 종중회장이라는 자가 정기총회 감사 보고에서 하는 말이 골프장 시세가 좋을 때 팔았다고 하면서 조상님이 도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참 조상님을 능멸하고서는 조상님이 도왔다고요? 얼마나 강교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억장이 무너진 소리를 듣자니 정말 가정스러워서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6천억을 받아도 팔아서는 안 되는 이 종토를 가지고요. 참 말하는 은사가 좀 미운 말만 골라서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같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를 했는지 다 드러났습니다. 하나 정말 온전히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2019년 매각 총회 때부터 2022년 정기총회 감사 보고까지 정말 엉터리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니 계속 소송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일마다 부실투성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하나 온전히 바르게 하는 것이 단 한 가지라도 저는 짚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2016년도 총회를 여러 번 개최했지만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다. 이런 것들을 모조리 좀 소송이 문제에 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체계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놓고는 하는 소리가 소송으로 문제를 삼지 말라고 합니다. 종원들의 후원금이나 종수위 위원장 등의 개인 돈으로 소송을 하는데 쓸데없이 소송을 하겠습니까? 소송해가지고 패소하면은 우리 돈만 날아가는데요. 그런데 저들은 범법을 저질러 매각총회를 가게시켜 놓고 이번만 잘 넘기면은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면서 아예 기고만장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뭐 돈으로 벽으로 다 막을 수 있다고 자신감이 차 있는 듯합니다. 이제는요 범법이 이제 완전히 뭐 극에 달아요. 마구잡이로 막 하거든요. 일단 뭐 통과시키면 된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이제는 범법이 극에 달아요.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습니다. 범법이 극에 달해 이제 종중의 문제점을 이제는 법적으로 해결하도록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참 우리는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시련을 겪었습니다. 많은 종원들의 협조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오랜 기간 순환을 겪었습니다. 이제 저들의 만행이 극에 달해 종착지에 이제 가까워왔습니다. 이제는 정리 단계에 왔습니다. 법의 심판에 의해서 정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 없이는 이룰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길게 분쟁이 계속되는 것은 종원들의 협조가 부족한 탓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방송에서는 종원들의 후원금에 대한 회계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 구독을 해주시면 구독하면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구독해 주시면은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문자가 갑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문자를 보내려 하면 약간의 비용이 들거든요. 그래서 구독해 주시면은 비용 없이 자동으로 문자가 갑니다. 여러분들이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